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5단원 문학의 가치 중 두 번째 소단원인 문학과 공동체 중에서 두 번째 작품 박완서 작가의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라는 소설 작품입니다. 자, 박완서 작가의 양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1931년생입니다. 20살에 6.25 전쟁을 겪었겠네요. 자, 이때 박완서 작가는 오빠가 돌아가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에서 전쟁의 고통 그리고 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등장하는 중산층으로서 이런 중산층의 위선 그리고 허위의식 이러한 내면 심리를 섬세한 관찰력으로 포착해서 날카로운 문장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이름난 작가인데요. 다양한 작품 속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16페이지고요. 자, 오늘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 자, 세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면서 심리적 변화를 겪는 수지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심 소재인 은표주박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7살이었던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다. 자, 일사후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여동생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표주박을 주는 대신 고의로 오목이의 손을 놓는다. 이때부터 은표주박은 수지에게 동생을 버린 죄책감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또한 수지에게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오빠 수철도 오목이를 돕는 익명의 독지가로만 남는다. 자, 수지와 수철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수지는 동생을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고아원에서 오목이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언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일부러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오빠 수철도 동생이 고아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익명의 독지가로서 몰래 오목이를 후원하지만 가정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오목이에게 자신이 오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지와 수철이는 모두 선한 척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한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지와 수철은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번듯하게 살아간다. 오빠 수철은 아내를 맞아 어엿한 중산층의 가장이 되고 수지도 대학교까지 졸업한다. 한편 오목은 수지의 옛 애인인 인재와 만나는데 수지는 질투심에 둘을 헤어지게 만든다. 결국 오목이는 고아원 친구인 보일러공 1원과 결혼하여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자, 질투심에 둘을 헤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수지의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 부유한 남자와 결혼한 수지는 이남 3녀의 부모가 된 일환과 오목이를 다시 만난다. 수지는 죄책감을 느껴 오목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이 친언니라는 사실과 자신이 일부러 오목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수지는 죄책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일환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는 결핵이 심해서 쓰러지고 만다.
수지는 오목이의 아이들을 같이 돌보자는 이야기를 하러 파티 중인 수철의 집을 방문한다. 자, 그럼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결말 부분인데요. 결말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차이점은 이제 그녀 내부에 있었고 그건 근심이었다. 한 번도 근심이라곤 깃들어 보지 않은 것처럼 오로지 즐겁기만 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 혼자 크나큰 근심을 지니고 있었다. 자, 크나큰 근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결핵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오목이 앞에 남겨진 5아이의 양육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5아이의 양육 문제를 수지가 고민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오목이를 버리고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우리 수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책감, 그것이 항상 수지에게는 마음 한편에 근심으로 쌓여 있는데요. 그것이 오목이의 결핵 판정 그리고 5아이의 양육 문제와 더불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크게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오빠를 찾아온 게 바로 그 근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걸 잃어버린 양 그 근심에 애착을 느꼈다. 그 근심을 수철에게 나누어 준다는 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는 극단적인 격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심에 애착을 느끼기 시작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 근심은 마음속에서 덜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착은 그것에 소중한 감정을 가지고 집착한다는 건데, 자, 이것은 조금 모순된 감정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근심을 수철에게 나눠준다는 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문맥상 의미로는 수철에게 오목과 관련된 일을 의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지는 오목이와 관련한 죄책감과 아이 양육 문제를 매우 가치 있는 문제, 진주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 덜어버려야 할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제 그 수지의 심리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 수지는 그 앞부분에서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5아이를 자신이 친언니라는 것을 밝히면 5아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것, 죄책감은 덜 수 있지만 5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5아이 양육 문제를 놓고 굉장히 저울질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5아이 양육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애착을 느낀다는 거에서 이제 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허둥지둥 그녀의 근심을 부둥켜 안았다. 자신이 품고 있는 근심에 대한 이런 돌발적인 애착은 근심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켰다. 근심 없는 사람들이 헛개비처럼 텅 비어 보였다. 즐거운 파티도 사람들이 몽땅 비워놓은 자리에 아름다운 비단과 현란한 보석과 이국적인 훈향과 감각적인 소문만이 한데 어울려 들끓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허전해 보였다. 자, 수지가 근심에 돌발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수지의 태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급기야는 근심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근심 없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잊고 속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지도 한때는 이렇게 속물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갔던 중산층의 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게 되면서 수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물적으로 살아가는 중산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수지의 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헛개비 그리고 헛되고 허전한 존재들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내면은 공허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댓배로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자, 남자 두 패로 갈라져서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여자들 사이에선 지압이 과연 기적의 회춘요법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남자들은 그들이 현재 속한 신분보다 한층 높은 곳을 움직이는 인맥에 대해 아는 체하고 분석하느라 점차 목청이 높아졌다. 남자들의 화제는 단연 수철이, 여자들의 화제는 영란이 리드하고 있었다. 자,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 외모에 대한 관심, 신분이나 지위 상승과 같은 속물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런 중산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수지는 수철의 점잖고 정력적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는 기억할까? 1951년의 겨울을. 1951년의 겨울은 네, 맞습니다. 수지가 오모기의 손목에 은표주박을 쥐어주고 오모기를 일부러 버린 그 6.25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을 잃어야 했던 그 겨울을 의미합니다. 그 겨울의 추위와 그 이상한 허기를. 자, 허기. 전쟁 중에 배고픔을 의미하는데요. 수지도 오모기도 굉장한 허기를 느낍니다. 전쟁 중에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모기는 굉장히 식탐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식탐에 못 이겨서 오모기는 수지의 먹을 것까지 빼앗아 먹고 수지는 그런 오모기를 힘들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부러 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허기는 물리적인 허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허기, 그 전쟁의 와중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게다가 오모기는 가족들에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오모기라는 이름도 원래 이름은 수인이죠. 근데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아서 오목조목하게 생겼다고 가족들 사이에서 불리던 애칭이 마치 이름처럼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오모기가 심리적인 허기를 아마 가족들 사이에서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와중에 더해지면서 아주 식탐이 강한 아이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한 전쟁 와중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